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5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5,900달러 마이너스 1.5%, 6월 10일 7만 달러 찍은 이후 5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소비심리 지표 발표 이후 코인 상승세는 더욱 주춤해졌고요. 나스닥은 플러스로 신고가 달성했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모두 다 하락에다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5% 하락이 큽니다. 비트코인 최근 하락이 본격 하락장 오는 시그널 나오는 거다 보기보다는 세력들 진입하기 위한 개미 털기 과정이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도메어스는 51.7%로 다시 한 번 더 5월 17일 52% 고점 도달 직전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이 하락은 했지만 알트 하락이 크고 가격 방어도 안 된다는 의미고요. 2019년 연준 금리 인하 2개월 전에는 비트코인은 횡보하면서 최대한 버텼지만 알트코인은 18년 바닥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연말 바이든 재선이나 7월 말 파리 올림픽 호재로 알트 투심은 2019년보다는 빨리 돌아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메인 목적이 경기 부양에서 지속적인 성장하려는 데 있고요. 경기 부양하면 금리 내리면서 빅테크 먼저 상승하고 중소형 기업들은 일부 도태도 되겠지만 승자 독식하는 구조로 늦게나마 상승을 합니다. 우선 미국 경제 악화 나타내는 소비 심리 지표 보면 65포인트로 컨센서스 72포인트보다 낮게 났고 전달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두 달 연속 소비 심리 내려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행히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저점도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 소비가 연초보다는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7월 8월 여름 휴가 시즌에 소비 많이 하기 위한 사전 절약 단계인지 아니면 미국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율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인지가 핵심이고요. 저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준도 금리 인하 빠르게 해주면서 방어해줘야 되는 거죠. 미국 중산층 이용 많은 룰루레몬 주가 보면 1분기 실적 나쁘게 나오고 주가는 3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락한 지 한 달 되었지만 빠르게 반등도 못하고 다시 저점계로 내려가고 있고요. 중산층 이상들도 2023년처럼 소비를 못한다는 걸로 항만 봐도 전월세 가격 올라가고 있고 한번 올라간 물가도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런 상황이니 중산층 이용 많은 나이키, 스타벅스 주가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2020년 코로나 바닥까지 더 가고 역사적으로도 지켜주는 월봉상 99일선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나이키나 스타벅스 주가 부정적인 이유는 중산층 소비 감소도 원인이지만 메인 수입 국가였던 중국 판매도 감소한다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부 위주로 경기 부양한다지만 제대로 된 낙수 효과 기대하기 힘들고 나이키, 스타벅스도 중국 말고 새로운 돌파국을 못 찾으며 빨간색 라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중산층 비중 높은 코인파도 난 걱정할 것이 아닌 게 레이어 2 코인인 폴리곤은 8월 핵심 매물대 무너진 이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자유낙하 중입니다. 폴리곤 호재라고 볼 수 있는 7월 말 파리 올림픽까지 시간 많이 남았고 장펑자오도 10월 복귀 이대로 가면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저점 갱신은 한 번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두 번, 세 번 연달아 올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 2 코인이 샌드박스 역시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버스 산업 연초부터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장의 선택을 못 받으면서 판매량 감소하고 샌드박스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6월 말부터 글로벌 8개국 출시 앞두고 있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출시고 VR 새로운 어플 나오기까지는 시간은 더욱 걸리고요. 한국은 출시에서 제외되었지만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우선적으로 출시되니 관련 어플 개발 속도도 빨라질 듯 합니다. 비전 프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제품이다 생각이 되고요. MR 헤드셋으로 코인 채굴 가능하게 되고 하루 만에 50만원, 30만원 정도 벌이가 된다고 나오면 500만원 비싸긴 해도 구매할 소비자들은 많습니다. 대신 애플의 MR 헤드셋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샌드박스 가격도 제대로 된 개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저점 갱신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알트코인도 안전한 매수 타임이 슬슬 다가오는 거죠. 한국의 보라코인도 저점 갱신 직전인데 금융당국 6월 코인 상장 폐지 기준 발표하고 7월 가상자산 발표
발표 앞두면서 한국 작코인 중에서도 그나마 펀드멘탈 살아있는 보라코인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보라코인 같이 희망은 있지만 시가총액 작은 코인들은 2020년 저점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알트 시장 이대로 지속되면 100원 아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라 같은 코인은 업비트에서도 오래되고 펀드멘탈도 있는 코인이라서 2020년처럼 이런 상승장 온다면 10배, 20배 폭발적으로 상승도 가능한 코인이죠. 우선 6월 상장 폐지 기준에서 살아남는 것이 보라코인의 첫 번째 목표일 듯 하고요. 2019년 리플 보면 금리 인하 전에 반등은 했었지만 8월 금리 인하로 경기 하락 시그널을 나고 3단계나 저점을 갱신을 했었습니다. 최근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개발하고 9월 재판 결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19년 같은 하락 올 것이라 예상은 못하지만 시가총액 작은 알트코인들은 리플의 2019년과 입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여기 구간 나스닥 6개월 연속 상승한 다음에나 리플 잠깐 반등을 했었고요. 하지만 코로나 터지고 지하실까지 뚫어 버렸습니다. 리플 9월에 재판 있고 6월 부사장 채용 스테이블코인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버티는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리플이 한번 상승 오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업비트 투자 내역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한방에 플러스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리플 새로운 호재 소식 나왔습니다. SEC의 반격이라도 하듯 루나코인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요. 자세한 내용 보면 SEC가 요구하는 벌금이 2조 6천억인데 과대하다고 리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루나코인 같은 사기 고발 없었고 기간 투자도 손실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높은 벌금이 책정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리플은 1천만 불 130억 정도 벌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루나코인도 100만 불 내겠다고 이야기했다가 7조 벌금 다 내고 항복한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이 루나 바이낸스하고 다른 점은 사기 고발과 투자자 손실 없다는 점 이에 중국 아시아 기본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메인 활동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점이고요. 리플 투자자 중에 한국인도 많지만 미국 법에 만들어진 코인이고 트위터로 빠르게 소통하고 민심도 리플로 돌아선 지 오래죠. 바이낸스 루나처럼 높은 벌금 책정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SEC가 요구한 2조 6천억 벌금은 너무 많고 시장에서는 1조 이하 5천억 정도의 벌금 나오면 무난하다 판단을 하고요. 리플이 작년 7월 이미 부분 승소까지 마쳤기 때문에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죠. 5천억 정도 벌금이면 리플이 대법원까지 재판 끌고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률 비용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거기에 리플 소송 끝나면 리플 개발 지속되고 리플 가격에도 긍정적이니 5천억 이상의 효과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리플이 소송 끝나고 본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리플 싫어하는 반대 세력들은 다시 한 번 더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메인 알트코인들 리플의 투자자들 다수 뺏기게 되고 리플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제글제에서도 은행들의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리플로 송금하면 더 빠르게 수수료도 낮게 송금이 가능하니까 리플 활성화에 반대를 하는 거죠. 리플이 4년간 소송에서 잘 버티고 트위터, SNS 통해서 인지도도 방어를 잘 해둔 상황이라서 소송 끝나고 나서 얼마나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030년 되어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달러가 아니라 리플로 바꿔서 여행 간다면 리플 가격은 이미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 하락에도 홀딩 잘하고 멘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 청산 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비트코인 66,000달러 하락은 했지만 65,000달러 아래의 누적 레버리지는 상당히 작은 수준이고요. 하락 온다고 해도 빠르게 치고 올 가능성 높고 비트코인 이번 66,000달러 내려오면서 하락할 것이라는 숏배팅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숏배팅들 한 방에 청산시키려고 다시 한 번 더 가격 끌어올릴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은 올해 58,000달러 저점 한 번 찍고 5월 말 반등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움직일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2021년처럼 완전히 대폭락 오는 장은 아니고 하락 이후 행보하면서 재상승을 할 수 있고요. 블랙록 골드 ETF IAU 첫 상장되고 1년간 흐름과 비슷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도 1차 고점 도달 이후 저점 튼튼해지면서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